저희는 3남매이고 위로 오빠와 언니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셋이서 함께 살았었는데 오빠가 결혼을 하면서 따로 나가 살게 된 상태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어릴 때 이혼을 하셔서 아빠가 저희를 키워주셨고요. 그런데 오빠가 결혼한 지 2년 정도가 지난 얼마 전 지방에서 살고 계시던 엄마가 올라오셔서 언니와 함께 오빠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번에 오빠네 집에 처음으로 간 거였고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사전에 새언니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한 후 방문했습니다. 아무튼 식사를 하고 난 후 술자리가 길어졌을 무렵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새언니가 저희 친언니와 저에게 서운한 게 있다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지난 설에 아빠와 언니, 저 이렇게 셋이 오빠네 집에 갔었습니다. 이것 또한 오해하실까봐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려 했었는데 새언니가 굳이 본인 집으로 오라고 하기에 간 거였습니다. 아무튼 새언니가 떡국을 끓여줬었는데 저희 언니가 떡국에 있는 만두를 먹기 싫다고 오빠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운했다네요.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가리는 게 많은 것 같아 그 후로는 저희에게 음식을 해주기가 싫다고 하면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싶어 언니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떡국에 있는 만두를 잘 안 먹는 편이라서 생각 없이 오빠에게 줬던 것 같아요. 새언니 말을 들어보니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기분 상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하면서요. 그런데 언니가 사과를 하자마자 이번에는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제가 줬던 선물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네요. 제가 아직 결혼 안 하고 철이 없어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명절이고 부부인데 선물이 각자 다르고 오빠 선물에 비해 본인의 선물이 볼품 없었답니다. 차라리 같이 쓸 수 있는 걸 하지 그랬어요. 예를 들어 생필품 세트나 배, 사과 같은 과일이요. 그렇게 주셨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고 말씀하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명절에 원래 저희 집에 오기로 했었고 주로 저희가 음식을 했었는데 새언니의 요청으로 급하게 오빠네로 가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명절 선물에 대해 생각 못했던 건 맞다. 아빠가 새언니한테 용돈이고 선물이고 많이 주시고 잘해주시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 퇴근 후 시간이 없어 부랴부랴 집 근처에 있는 올리브땡에 가서 입생 립스틱을 사려고 했었다. 이전에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었기에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매장에 가보니 없더라. 그래서 기초나 몸에 바를 걸 살까 싶기도 했지만 본인이 쓰는 제품이 있을 것 같아 직원이 추천해준 헤어 에센스와 핸드크림, 립밤 등을 산 거다. 1시간이 넘도록 골랐는데 정말 살 게 없더라. 아무튼 그렇게 집에 갔는데 아빠랑 언니가 오빠 건 왜 안 샀냐 해서 또 급하게 10분 안에 대충 남자 기초 세트를 산 거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걸 설명하다 보니 도중에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울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유야무야 서로 각자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한 듯 했었는데 이후에도 새언니가 계속해서 저한테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제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핑계를 댄다면서요. 본인은 저희한테 같이 쓸 수 있는 걸 줬었다며 헤어 에센스를 안 바른답니다. 계속 참고 있었는데 그 말에 저도 욱해서 새언니가 준 거 저도 안 써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이건 사실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악의적으로 오빠만 좋은 거 주고 새언니에게 형편없는 걸 해준 게 절대 아니라고 설명했고 다음부턴 안 그러겠다 했습니다. 실제 선물의 가격대가 둘이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새언니가 저한테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 아가씨는 사과했는데 둘째 아가씨는 왜 사과 안 하세요? 제가 손윗사람인데 미안한 척이라도 하시라고요. 왜 자꾸 미안하지 않다고 하세요? 하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새언니의 모습에 너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냥 집으로 가겠다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새언니는 오빠에게 내 말이 맞지 않아? 사과하셔야지. 내 말이 맞잖아.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모습에 오빠, 언니, 저 다 벙찌고 엄마는 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빠가 새언니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화를 냈었지만 술에 취해서 그런지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후 엄마가 새언니를 타이르고 위로도 해주며 둘이 잘 살면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언니를 안아주며 어깨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부둥켜 안고 울며 불며 한바탕 난리가 난 후에 마무리가 되었었죠. 그리고 한참 후 새언니가 저에게 미안해요 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풀리지 않아 그냥 술 깨고 다음에 얘기하자 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최대한 간략하게 쓴다고 썼기에 빼먹은 내용도 많은데 생각할수록 너무 속상합니다. 엄마 앞에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요. 당신이 저희를 못 키워서 내 앞에서 이런 거냐며 새언니 앞에서 많이 우셨거든요. 사실 새언니가 저보다 많이 어립니다. 그렇다고 새언니를 무시하거나 밑으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려서가 아니라 오빠를 위해서라도 가끔 보게 되면 다 맞춰줬었는데 이번 일은 죽어도 미안하다고 못하겠네요. 그냥 마음 상하게 해서 미안하다 했어야 했을까요? 충고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선물이 마음에 안 들 순 있는데 뭐 맡겨놨나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선물 가격대도 비슷했었다면서요. 그래도 나름 신경 써서 준 건데 별로니 이거 말고 딴 걸로 하라느니. 이것만 해도 기분 나쁠 판에 네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라는 정도까지 나가는 건 좀 심한 듯 하네요. 저런 식으로 나오면 해주고 싶다가도 안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정신 감정 시켜봐요. 완전 또라이 아닌가요? 미친 사람 비위를 왜 맞춰줘요? 정말 웃기지도 않네요. 뭘 사과해요? 선물 주고 사과를 왜 해요? 오히려 쓰니가 화내야 할 일인 것 같구만. 절대 사과하지 마세요. 세 번째. 거리를 두세요. 대면. 그리고 술자리에서 저런 식이면 멀리하는 게 좋아요. 그닥 서운한 일도 아니구만. 새언니가 피해의식에 쩔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늦은 새벽 시간에 너무 빡쳐서 하소연이라도 해보고자 글을 씁니다. 우선 저는 30대 초반으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출퇴근은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다지 차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최근 지방으로 출장 가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어 정말 큰맘 먹고 SUV 신차를 뽑았습니다. 신차를 뽑은 이후에도 출퇴근 시에는 차가 많이 막혀 주차해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출장 갈 때나 답답해서 드라이브 갈 때만 운전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대출금은 제가 갚아나가는 중이고 유지비 또한 제가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 부모님께 부담을 주지 않은 상황이었고 출장이 잦아진 것 또한 가족들 모두 알고 있었기에 제가 신차를 뽑는다 했을 때 흔쾌히 그러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신한 새언니가 갑자기 차를 빌려달라네요. 원래 대중교통을 타거나 오빠가 가끔 차를 안 쓸 때 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임신해서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오빠 차는 작고 승차감이 별로라며 제 차를 빌려달랍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느 누가 새 차를 뽑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게 거절했습니다. 차를 새로 뽑은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고 혹시나 사고가 나면 일이 복잡해진다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운전하면서 사고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보험이고 뭐고 내가 다 들고 탈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기껏 새로 사놓고 세워놓기만 하면 뭐하냐.
차는 계속 움직여줘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거절했더니 오빠의 옆구리를 찔렀는지 몇 차례나 은근슬쩍 요구해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종일관 안 된다고 거절했었고요. 그런데 어제 가족끼리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갑자기 배가 나와서 대중교통으로 다니기 불편하다. 다리도 붓고 너무 힘들다. 앞으로 날도 더 더워질 텐데 걱정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일장 연설을 하는 겁니다. 길게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았는데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제 차를 빌려달라는 소리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제 차를 세워놓고 쓰든 말든 제 소관이니 신경 쓰지 마라. 차 빌려주면 출장 갈 때 나는 뭐 타고 다니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차가 놀고 있지 않냐며 그걸 빌려 타라네요. 저희 아버지 차가 SM3거든요. 아니 그럼 본인이 그걸 빌려 타든가 왜 굳이 신차를 빌려달라고 하는 건지. 아무튼 그때부터 화가 나서 표정 관리가 안 됐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출장 갈 때 힘들어서 편하게 가려고 큰맘 먹고 내 돈 들여 산 차를 내가 왜 빌려줘야 하냐. 아빠 차 빌려 타고 다닐 거였으면 애초에 새로 뽑지도 않았을 거다. 정 그러면 언니가 놀고 있는 아빠 차를 빌려 타라. 하고요. 여기서 오빠놈은 가만히나 있던가 한술 더 떠서 그냥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임산부가 불편해서 빌려달라는 건데 그걸 못 빌려주냐. 곱게 타고 주겠다. 진짜 이기적이다. 하면서 별의 별소리를 다 짓거리더라고요. 오빠놈이 한 말 때문에 빡쳐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데 그 와중에 옆에서 새언니는 제가 한 말을 다 들어놓고도 마치 꿔준 빚을 받아가듯 새초롬하게 저 운전 잘해요. 기스 하나 안 나게 할게요. 이러고 있고. 부모님도 저한테 딱히 뭐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냥 놀리느니 임산부를 위해 빌려줄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평소에도 항상 아들 위주이신 분들이시거든요. 심지어 새언니 뱃속의 아기도 아들이니 말 다 한 거죠.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새 차가 귀하고 아까워서 안 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전에 새언니가 결혼식에 간다고 제가 아끼는 명품 가방을 빌려가서 스크래치를 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과는 받았지만 그 일 때문에 더더욱 타인에게 제 물건을 빌려주기 싫더라고요. 솔직히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가진 건 대단한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지하철에서 일반 좌석에 앉아있다가도 멀리서 임산부가 보이면 불러서 앉히는 등 나름의 배려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임신했다고 까칠하게 굴고 가족이 모일 때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새언니한테도 말 한마디 한 적 없었고 인상 한 번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했다고 제 것까지 다 내주면서 배려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걸 안 해주면 제가 야속하고 못된 건가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제는 임신을 자기들이 좋아서 했지 나 좋으라고 했나. 꼭 그렇게까지 유세를 떨면서 온갖 사람한테 다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솔직히 제 아이도 아니잖아요. 아무튼 마지막까지 차는 절대 빌려줄 수 없다고 제 뜻을 전하고 자리를 파했는데 온 가족이 저를 나무라는 듯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분명 저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임산부를 대우 안 해주는 죄인 취급받는 기분이라 더 화가 나고 기분이 더럽네요. 자려고 아무리 잠을 청해봐도 잠들지 않아 늦은 새벽에 하소연이라도 해보고자 그랬습니다. 만약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거리낌 없이 차를 빌려주실 분이 과연 계실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거든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임신으로 차가 필요하면 애 낳으면 그땐 안 필요한가요? 그땐 더 하겠죠. 고로 님의 차를 앞으로도 쭉 자기가 쓰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대지 말고 안 된다, 싫다 라고 딱 자르고 이기적이다 뭐다 하면 맞다고 하세요. 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니 나한테 뭐 기대하지 말라고요. 차가 필요하면 직접 사서 끌고 다니던가
그리 귀한 아들이면 시아버지가 하나 사주던가. 신우차를 뺏는 올케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두 번째, 저건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쓴 이 차를 그냥 달라는 거잖아요. 출장 갈 때 차 필요하면 아버지 차를 쓰라니. 저런 말을 듣고도 왜 가만히 있어요? 그냥 뒤집어 엎었어야지. 지 자식 낳는데 지가 불편하면 본인들이 새 차를 뽑아야지 누구한테 차를 빌려달래. 절대 빌려주지 말고 차가 막히더라도 출퇴근할 때 쓰세요. 매일이 힘들면 2, 3일에 한 번씩이라도요. 그리고 차는 절대로 남에게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임산부 어쩌고 하면 내 자식이냐. 친정 동생한테 새 차 뽑아서 빌려달라고 해라. 하고 말하세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아빠 차 팔고 세은이한테 새로 사주라고 하시고요. 확실히 거절했다고는 하지만 쓰니가 순하게 말하니 저렇게 기어오르는 겁니다. 무시와 거절을 장착하고 사세요. 쓰니 인생의 부모와 오빠네는 도움도 안 되고 뜯어가려고만 할 듯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요. 세 번째, 어느 순간 카시트를 설치하면 그냥 차를 뺏기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아기가 위험해서 SUV를 타야 한다고 하겠죠. 회사에 주차할 수 있으면 거기다 하던지 집 지하 주차장 제일 깊은 곳에 숨겨놓고 매일 타고 다닌다고 하세요. 그냥 계속 핑계 대시고 차 어디 있냐고 하면 출장 핑계 대며 차단하시고요. 그리고 임산부들 위험해서 운전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남을 위해 님을 희생하지 마세요. 주위에 물어보기보단 제3자가 많은 익명의 공간에서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많은 댓글과 의견 부탁드려요. 저희 집은 부모님과 남매로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아빠는 사업을 하시고 엄마는 교직에 계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고 난 후 가정주부로 계신 상태이고요. 최근 오빠가 결혼하고 싶다고 여자분을 데려왔습니다. 문제는 이후 그 여자분이 오빠에게 결혼에 대해 했던 말들 때문인데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저희 집은 모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각자 가지고 있는 조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빠는 30대 중후반의 전문직으로 연봉이 6천 이상입니다. 현금 자산 1억 7천 정도와 중형 세단을 가지고 있고 빚은 없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지금 사는 지역에 자가로 집을 해주기로 하셨고 30평대 브랜드 아파트를 원한다 해서 알겠다 하신 상태였습니다. 여자분은 오빠보다 3살 어린 웹 디자이너로 이녀 중 장녀입니다. 연봉은 모르지만 오빠 말로는 그냥 그 나이대에 버는 평균 정도라 하더라고요. 현금 자산 4천 정도의 국산 소형차를 가지고 있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학자금 대출이 조금 남아있다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 지원은 없다 했었고요. 여자분이 모은 현금 자산에 대해서는 집에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수령이 6, 700도 아닐 테고 자취하면서 저 정도 모은 것도 잘 모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결혼 전 조건이고 저희 집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여자분이 오빠한테 했다는 말들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오빠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맞는 거야? 요즘 여자애들은 다 이렇게 해. 어디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라고 하며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부모님께는 전부 말씀드리지 않았고 일부만 말씀드렸는데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로 여자분의 본가가 다른 지역입니다. 자차로 3, 4시간 거리인데 결혼식을 무조건 여자 쪽에서 하길 바랍니다. 저희 아빠가 사업을 조금 크게 하시고 엄마도 교직에 계셨던 터라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오빠가 저희 집안의 개혼입니다. 해서 둘 다 직장도 저희 지역이니 오빠가 여기서 하자 했다더라고요. 버스 대절과 오실 때 드실 간식은 당연히 전부 저희 쪽에서 할 거고
여자 쪽 식대도 저희가 부담하겠다 하는데도 여자분 쪽 지역에서 하길 원했답니다. 해서 그럼 우리가 여자 쪽 지역에서 하게 되면 버스 대절과 간식 및 식대까지 부담하겠냐 물었더니 식대 부담은 못한다 했답니다. 저희 쪽 손님이 훨씬 많을 거 아니냐고요. 두 번째로 결혼에 드는 혼수 포함 모든 비용을 둘이 모은 돈을 합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한 통장에 모아두자 했답니다. 세 번째로 결혼 후 혼인신고와 동시에 집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합니다. 이혼할 것도 아니고 왜 안 해주냐고요. 부부는 운명 공동체 아니냐고. 네 번째로 명절에 시댁과 친정을 번갈아서 가야 한답니다. 사실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설명에서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본인 친정에 갈 때는 전전날 밤에 출발해서 편히 자고 다음날 좀 쉬다가 그 다음날 제사 지내고 아침에 점심까지 먹고 오빠 집으로 출발하자 했답니다. 대신 오빠 집에 먼저 갈 때는 어차피 같은 지역이니 당일에 일찍 가서 제사 지내고 본인 집이 머니 바로 출발하자 했다네요. 그 이유가 어차피 같은 지역이니 오빠네 부모님은 오가다가 한 번이라도 더 만나게 될 거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님 용돈 문제인데 자기네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니 매달 드리고 그 외에 생신이나 어버이날 등 용돈을 드린다면 똑같이 드리자입니다. 여섯 번째로 시부모님과 부모님 생신 때에는 무조건 밖에서 식사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은 오빠도 동의했고 전에 저희 부모님도 따로 생신상 받는다는 생각조차 없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생신 챙긴다고 며느리 데려와서 밥 차리지 말고 같이 맛있는 거 사드리자고 했었고요. 일곱 번째로 가족 모임이나 이런 건 1년에 5회까지만 오겠답니다. 주말마다 불려가고 싶지 않다. 오라가라 하는 거나 시자짓 당하고 싶지 않다. 단 생일은 제외다. 근데 우리 집 부모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집에 오실 수도 있다. 하고 말했다는데 이게 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거기다 저희 집은 자주 뵙는다는 이유로 명절에 당일 제사만 지내고 간다더니 이게 맞는 건가요? 여덟 번째로 결혼하면 경제권은 본인이 갖겠다고 하는데 황당한 건 저희 오빠가 경제 쪽 관련 전문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나중에라도 학가는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이걸 듣고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중 결혼식장 장소와 공동명의, 명절 관련 내용만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모님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바로 반대하셨습니다. 집이고 뭐고 다 안 해줄 거라며 반대하셨죠.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반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자분이 오빠랑 저희 집에 다시 왔다는 겁니다. 요즘 그렇게 예전처럼 결혼하는 사람 없다. 그렇게 바라시는 거면 제가 아니어도 결혼 못 시킨다. 제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다. 우리 집도 기우는 거 아니다. 하고 말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당당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저희 집이 결혼을 반대하는 게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 오빠도 생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를 만나본 게 이번이 두 번째라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반대하는 제가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정말 이상한 건가요? 추가입니다. 처음 써본 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지 않은 일로 글을 쓰게 되어 씁쓸하기도 하네요. 사실 오빠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전엔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엔 서로 원하는 바가 있으면 조율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 듣고 나니 주위에 물어보면 팔푼이로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주위 사람 의견을 말하는 것보단 제3자가 볼 땐 이렇다더라.
하고 말하는 게 더 타당한 의견이라 생각돼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게 된 건 경제권 같은 부분은 부부 사이의 일이라 가타부타 할 일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서로 조율해서 결정해야 한다 생각해서 몇몇 부분을 제외했었죠. 해서 부모님의 금전적인 지원이 들어가고 결혼식 자체는 집안의 행사이며 부모님도 아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되는 부분들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걸 다 듣고 나서 요새 진짜 이래? 라고 묻는 오빠의 말에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 부모님이 들어보신 후 말려주시길 바라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오빠이고 제 가족인데 결혼한다면 좋은 분과 행복하게 살길 바랬거든요. 이게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오빠한테는 미안하지만 같은 상황이 다시 와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같이 말려주시길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관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빠한테 하자 했냐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오빠의 외적인 부분은 진짜 평범합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외모예요. 남매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생겼다, 호감형이다 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외적인 것을 제외한 다른 하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밥벌이 잘하고 있는 걸 보면 머리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주작 관련 댓글도 보이던데 저도 이게 주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분과 연애한 지 이제 5년이 돼가는 해라고 들었습니다. 연애 중에는 오빠도 자리를 잡는 중이라 그 사이에 결혼 얘기가 서로 나왔을 때 오빠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었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야 인사를 왔다 하더라고요. 이전 글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빠가 이번이 2번째 연애입니다. 거기다 오랜 기간 연애를 하다 보니 고민이 더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글을 쓴 건 오빠한테 미안하지만 댓글 한번 읽어보고 정신 차리라고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본인도 느끼는 게 있다면 잘 결정하겠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신 만큼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후기는 꼭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젊은 여자가 대단하네요. 결혼 허락해달라고 와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갔다니. 제일 대박인 건 이렇게 안 하면 아드님 결혼은 누구하고도 못하게 될 거라고 말한 겁니다. 진짜 기가 차네요. 두 번째. 이런 여자는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저 여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왜 조건을 나열하면서 남자를 볶는지 아나요? 본인 가정이 불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거라 결혼하게 되면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거고요.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저 여자도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내 요구 조건을 누가 거절했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럼 이 집구석 뭐지? 짜증나네. 하고 먼저 손절치지 굳이 저렇게 쫓아와서 협박성 멘트를 흘리며 설득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쫄리는 거죠. 이 결혼 놓치기는 싫으니까. 개념도 없는 게 무례하기까지 하네요. 집안 전체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들고.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평범한 여자이고 일남 일녀 중 동생입니다. 오빠와 저는 둘 다 결혼을 한 상태이고 오빠네는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새언니와는 저도 부모님도 큰 트러블 없이 지내고 있었고요.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냈다고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에 새언니가 저희 부모님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어 너무 어이가 없어 글을 써봅니다. 저희 오빠가 결혼한 지는 대략 3, 4년 정도가 지난 것 같고 이 기간 동안 새언니는 저희 부모님 댁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친정에서 새언니에게 오라고 연락을 한다거나 안부를 강요하는 등 소위 말하는 시짜짓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도 부모님도 오든 말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새언니가 오면 불편하시다며 그냥 안 오는 게 편하다고 하는 분들이십니다. 저도 결혼해서 부모님 댁에는 부모님 두 분만 사시는지라 새언니를 본 게 손에 꼽힐 정도고요. 결혼식을 포함해서 3번인가 본 것 같네요. 처음에 만났을 땐 너무 말이 없고 조용하기에 저나 부모님이 대화를 시도하려 했었습니다. 대충 잘 지냈냐는 내용으로 대화를 시작하려고 사소한 질문을 몇 개 했었는데 그게 새언니한테는 자꾸 뭘 묻는다는 느낌이었는지 불편했나 보더군요. 당시 저도 질문을 한두 개 정도 하고 말았고 저희 부모님도 일은 어떠냐 이런 걸 한두 개 질문하셨는데 돌아온 대답은 네, 아니요 이런 단답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말투가 싸늘하게 느껴져서 바로 멈췄었죠. 참고로 제가 질문을 했던 것도 새언니가 뭐라고 대답하면 아 그럼 이거 하게 된 건가요? 라는 식으로 물었던 거지 호구 조사 같은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이후 오빠가 저희에게 땡땡이가 불편해하니 질문을 하지 마라 하고 말하기에 다음에 보게 되었을 때 저나 부모님이나 인사 말고는 할 말이 없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새언니에 대해 아는 게 1도 없었는데 대화 시작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없으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질문을 하지 말라는데 무슨 말을 하겠나요? 아는 것도 전혀 없고 할 말도 없는데. 아무튼 이후 새언니를 한두 번 정도 더 만났던 것 같은데 상황이 그런지라 그때마다 저는 부모님하고만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막 수다를 떨었던 건 아니고 식사를 하며 말을 아예 안 할 수 없으니 가끔 몇 마디씩 한 게 다였죠. 그리고 이후부터는 새언니가 너무 불편해서 만나고 싶지 않았고 만날 일도 없었기에 보지 못했습니다. 서로 친한 것도 아닌데 시누이인 제가 새언니 만날 일이 뭐가 있겠나요. 아무튼 제가 새언니를 만나지 못하는 사이 저희 부모님 댁에 1년에 딱 4번 방문했다고 하더군요. 어버이날, 부모님 생신, 명절 중 1번. 딱 이렇게요. 그런데 결혼한 지 3, 4년이 지나도록 새언니가 먼저 대화를 시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엄마 아빠는 오빠가 새언니에게 질문을 하지 마라 하니 인사 외에는 할 말이 없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셨고요. 그나마 오빠하고만 몇 마디 주고받았는데 이 또한 새언니 눈치가 보였다 하시더군요. 결국 참다 못한 엄마가 오빠한테 땡땡이가 우리를 만나는 게 안 내키면 너만 와도 된다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이후 새언니는 정말 집에 오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되었는데 이번에 오빠가 엄마한테 조카를 좀 봐달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처음에는 엄마가 그럼 우리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안 된다며 엄마한테 본인 집으로 오시라 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황당한데 엄마가 오빠 집에 가서 봤더니 새언니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다네요. 물론 집에서 일하면서 아이 보기가 힘들어 부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도착을 하셨음에도 본인 일을 해야 한다며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집에 가실 때도 안 나와봤다는 거죠. 한마디로 올 때나 갈 때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마도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가셨다는데 이게 계속되니 화가 나서 그간의 일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니네 집에 안 간다. 그러니 애 봐줄 사람을 따로 구해라. 하고 말씀하셨다네요. 이 말을 들은 오빠가 새언니에게 적어도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며 화를 냈다는데 시누이를 포함한 시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따돌린다. 그런데 무슨 인사냐 하면서 오히려 오빠한테 더 크게 화를 내며 다시는 시가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랬다네요. 저희 가족은 본인이 불편하다 해서 원하는 대로 질문을 하지 않았던 건데 이게 무시하고 따돌리는 건가요?
오히려 저희 가족이 불편하다 무시했던 건 새언니 본인이었으면서. 그리고 애초에 저희가 본인을 무시하고 따돌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아이를 봐달라고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새언니가 이전부터 저희 집에 오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에 시가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엄마도 그러거나 말거나 앞으로 아이를 봐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정말 너무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저하고 저희 부모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거든요. 이게 정말 저희 가족이 잘못한 걸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 정도면 사회성 결여된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한 오빠가 잘못한 겁니다. 가정도 사회예요. 아무리 싫어도 최소한의 의사소통이나 표현은 하고 사회적 얼굴 정도는 지켜야죠. 완벽하게 철벽치면서 어쩌라는 거죠? 어차피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데 그냥 며느리 없는 셈 치시고 도움 일절 주지 마세요. 두 번째. 이 정도면 그냥 아들 내외와 손절하라고 하세요. 돌보미 이모가 와도 저렇게 대접은 안 합니다. 저런 대우 받으면 당연히 그 집에 안 가고요. 사회성 결여에 피해 망상까지 있는 여자 같네요. 그런데 님 오빠라는 사람은 팩트를 알고 시댁에서 와이프가 따돌린다는 말을 전달한 건가요? 사실 저는 님 오빠가 제일 이상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저희 집도 새언니를 18년째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입에 풀을 발랐는지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래서 저희도 무건 수행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입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이 오빠를 탓해야죠. 저희도 오빠가 등신이라고 하는 중입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